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컨텐츠가 아니라 창업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뭐냐? 창업 전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할 5가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가 뭔데? 너 뭐 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자잘한 실패와 자잘하면서 큰 실수들 많이 했었거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창업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유 자금 확보하기입니다. 많은 창업 전문가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걸 안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업을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대부분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제 수중에 남은 돈이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00에서 200만 원이랑 폭락한 주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내 나름의 최선이었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안 됐어요.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 자금 예산을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머신 자금, 뭐 장비 자금이든 이렇게 예산을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여유 자금이라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 했지만 머신 자금이 확보가 안 됐어요. 창업을 하실 수 있나요? 창업을 아예 못 하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여유 자금 3천만 원 예시입니다. 뭐 2천만 원 내가 설정한 여유 자금이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근데 못 모았어요? 그러면 창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머신 자금을 못 모으면 창업을 못 하는 것처럼 여유 자금을 확보 못하면 창업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너도 여유 자금 없이 했다면서 그러면 결국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유 자금 없이 시작을 해서 그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창업 초기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했다면 이 사업 초에 창업 초에 처음부터 잘 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다들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기를 잘 버텨야 되는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그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 나태해지라는 말은 아니죠. 요거는 합리적인 분이라면 잘 구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매달이 이제 고통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당장 생활할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전쟁터였거든요. 벌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익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손절했는데 그 주식이 가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유가 있으면 내 마진, 내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좋은 재료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더 손쉽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약간의 손해, 내 이익을 조금 뺏기는 것 이런 것에 엄청나게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의 예시로 어떤 손님이 있는데 커피 맛이 이상하다고 교환이나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손님들이 가끔은 있죠. 물론 그 손님이 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장님들이 손님들이랑 싸워서 이득 볼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작정 다 환불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빠르게 끝내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분은 나쁘지만 엄청나게 아깝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유 자금 없이 시작하다면 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과도 어떻게 잘 그냥 좋게 끝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싸움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저는 여유 자금이 창업 초기에 사장님의 태도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업 초에는 생각보다 생기는 변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유 자금이 없으면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유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체력 키우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창업 전에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창업 전에 나는 시간이 많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뭔가. 보통 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시간 없어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거의 안 했고, 그러면 그전엔 했냐? 간간히 했는데 그전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이 커피 제 커리어를 쌓는다고 운동을 이제 등한시하고 거기에만 이제 몰두했거든요. 이것도 뭐 핑계죠, 다. 시간 없어도 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틈내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걸로 인한 부실한 체력이 창업 초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하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저를 포함해서 몸을 갈아 넣습니다. 내가 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열정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몸으로 그냥 전부 다 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운도 잘 맞아가지고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때가 또 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 물 들어왔으면 노져야지 이런 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몸을 더 갈아 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일이 조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업이 많이 들어온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루에 수업을 막 4-5개씩 했습니다.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러다가 병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통해서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은 적절한 휴식을 잘 취해줘야 한다. 아니, 힘들게 창업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의지가 꺾여버리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이 휴식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초반에 또는 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고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달리진 마세요. 사람마다 타고난 체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내 체력에 맞게끔 이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저는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2-3년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장기전이잖아요. 뭐 가끔 사업을 마라톤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비유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안 쉬잖아요. 마라톤은 계속 달리잖아요, 일단은. 저는 사업은 그 국토대장정에 비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국토대장정은 중간에 자야 되거든요. 사업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는 것도 뭔가 하는 거잖아요, 휴식을.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타고난 체력에 맞게끔, 또 사업 스케줄에 맞게끔 휴식을 현명하게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짜증날 수도 있지만 독서입니다. 독서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과 같은 AI 시대에 앞으로 더 AI가 발전할 거잖아요. 더 중요한 영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업 전에도 책을 안 읽진 않았어요. 책 읽는 건 좀 좋아해서 책을 읽었는데 창업 전에는 저의 업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를 많이 읽으세요. 특히나 뭐 마케팅, 영업, 뭐 세무, 회계, 기타 등등 이런 사업에 필요한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얕고 다양하게 읽으세요. 한 분야를 아주 깊게 파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창업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분야들을 일단 얕고 넓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쌓은 얕아 보이는 지식들이 실제 여러분이 창업하고 운영을 하실 때 정말 깊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여담인데 제가 이제 이동진 영화평론가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땅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 읽다 보시면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전혀 동떨어진 분야는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깊게 파는데 이 각 분야들을 얇게 파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나는 대형 카페라 마케팅 업체에 맡겨야 된다. 이게 규모가 좀 크면은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케팅 업체에 맡기더라도 뭐 마케팅에 대해서 뭘 알아야 뭐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나 기만 행위에 당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은 거의 모든 분야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라는 일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엄청 부족하죠.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좋은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 람지북 클럽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잠깐 중단했지만 앞으로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뭐 컨텐츠로 안 하더라도 그냥 추천하는 책으로 제가 올릴게요.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 뭐 책 아무리 비싸야 뭐 2, 3만 원이잖아요. 한 권 사는데 이번 달 저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뭐 좋다는데 그렇게 제가 추천하면은 보시다가 읽어보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서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책, 도움되는 책 있으면 살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반부에서 앞으로 AI 시대인데 독서 필요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던데? 그 책 읽는 시간 너무 비효율적이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기능으로만 독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독서의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서의 제 생각엔 가장 큰 힘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정보 습득은 부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AI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뭐 나중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책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수단은. 근데 사업을 할 때 기획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AI한테 맡기실 건가요? 이 사업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세요. 53% 확률. 그럼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계에서도 AI 도움을 받긴 하지만 완전 기획을 완성하고 결국 결정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금 있는 건 독서가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해서 우리 삶을 도와주고 우리 일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더 약화될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AI 도움은 받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유지하고 더 길러야 되니 독서를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운영하기입니다. 저는 지금 커피하는 람지 채널이라는 유튜브와 인스타 계정을 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저도 창업하고 바로 한 건 아니에요. 제 기억에 유튜브를 6개월 있다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좀 이제 흐지부지 하다가 1년이 좀 안 됐을 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든 생각인데, 직장 다닐 때부터, 저는 이제 바리스타 학원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 학원에 있을 때부터 인스타랑 유튜브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유튜브 할 생각은 아예 없었는데 창업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자신과 자신의 브랜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인스타와 유튜브거든요. 근데 이게 인스타와 유튜브 플랫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뭔가 플랫폼이 나오면. 그럼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SNS 채널 수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우리 브랜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미리 경험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그 창업하는 수강생분들한테도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셔라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얼굴 노출, 목소리 노출 되는 게 엄청 부담이 돼요, 사람이. 근데 너무 부담 되시면 얼굴 노출 하지 마세요. 목소리 노출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까지는 하시고 얼굴 하지 마세요. 그 수십만 유튜버 분 중에 얼굴 아직까지 노출 안 하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얼굴 노출과 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석 결과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여러 핑계를 대면서 시도를 안 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은 뭔가 그냥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거든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삶, 저 유튜브는.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도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과는 나옵니다. 물론 이건 좀 오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무슨 문제가 나와서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으면은 유튜브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마치 연예인들의 삶을 보듯이 그 사세처럼 그들만의 해상처럼 뭔가 보이거든요. 근데 해보면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용기를 내서 얼굴 노출 안 하셔도 되니까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나는 얼굴 까는 건 상관없는데 인스타 유튜브 뭐 콘텐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나는 뭐 PD 작가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다. 뭐 나는 그런 글쓰기도 잘 안 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사실 창업 전으로 돌아가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창업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화제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AI 공부하기입니다. 뭐 여러분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뭐 AI 공부해라, 뭐 내가 AI 알려주겠다 이런 거 보였을 텐데 뭐 이상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AI로 난리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아시는 거는 그 지브리풍으로 그 사진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 거. 뭐 프사 바꾸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저도 뭐 해봤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AI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와, 이거 사진 재밌다. 지브리풍, 뭐 심슨풍, 뭐 어쩌고풍, 원피스풍. 여기서 끝나면 AI가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AI를 실제 창업가, 또 여러분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카페 사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진짜 많거든요. 자,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카페 창업 전 체크리스트 있죠. 이거 진짜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 카페 창업할 때 크게 나눠야 되죠. 인테리어 부분, 머신 장비 부분, 원두 부분, 뭐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마케팅 부분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또 나뉘겠죠. 전기 설비, 수도 설비, 배수 설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려고 하면은 오래 걸리고 까먹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헷갈리고. AI 도움을 받으면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결합시켜가지고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카페 창업 전에만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냐? 제가 요새 무료로 체크리스트 많이 풀고 있어요. 소모품 교체표, 뭐 초도 물품 리스트, 뭐 여러 가지 리스트들, 청소 리스트 이런 것도 풀고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AI로 만든 거예요. 물론 제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AI한테 만들라 한 다음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무료로 푼 건 아니에요. 제가 수정 작업이랑 이제 그 다음에 편집이랑 거쳐가지고 이제 무료 자료로 푼 건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거치시면은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손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카페에 필요한 매뉴얼, 우리 직원들이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 중에 직원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없애려고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을 때 직원들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직원도 뭐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계속 사장님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럼 매뉴얼 북 같은 걸 만들려 하면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지 않아요? 100%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해요.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AI 도움 받으면 그런 매뉴얼 북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빠르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AI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까지는 이거라고 판단했어요. AI 쓴다고 여러분 작업 속도 월등히 그렇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퀄리티를 높여야 돼서 저는 작업 속도가 더 느려졌어요. 뭐 하나 만들 때. 더 좋게 만들려고. 근데 좋은 게 뭐냐? 시작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소모품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날짜도 막 바뀌면서, 그러면은 일단 생각만 하고 시작하는 데까지 일단 걸려요. 그럼 이제 시작했다? 나 만들다가 근데 왜 엑셀 수식 어떻게 넣어야 되지? 그럼 막 유튜브 찾아봐요. 뭐 날짜 엑셀 수식 변경, 뭐 네이버랑. 나 보는데 딱 내가 원하는 게 꼭 안 알려줘요. 영상도 엄청 길고. 그래서 막 그렇게 보다가 사람이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납니다. 접어요. 몰라 나중에 할래. 그러다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엄청 빨라요. 다 알아먹어요. 나 구독자분한테 드릴 소모품 체크리스트 만들 거야. 근데 날짜를 입력하면 교체 주기에 따라서 날짜가 변경되게끔 엑셀 수식을 너가 만들어서 알려줘 하면 얘가 척척척척 3분 만에, 뭐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알려줘요. 그거 입혀봐요. 그리고 내가 약간 편집만 해요. 그 정도 엑셀 편집은 할 줄 아니까. 근데 그것도 모른다면 또 물어봐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건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만드시면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의 예시로 드린 건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메뉴 개발도 가능해요, 여러분. 원래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메뉴 개발하려면은 학원 가서 배우거나 드립다 내가 다 해야 돼요. 재료 다 사다가. 그리고 레시피가 좀 비싼가요? 음료 쪽도 레시피를 비싸게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디저트, 요리 이런 더 비싸잖아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F&B 업계에 있는 레시피 사업은 앞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 분야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찐은 남으실 수 있죠. 우리는 그 어떤 인터넷 공간에 우리 레시피가 올라간 적이 없어. 대대손손 흘러가는 레시피야. 그리고 이 레시피를 배운 사람들이 모두 이 비밀을 결사대처럼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못 따라 할 수도 있어요, AI가. AI는 기존에 있던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AI는 여러 가지 식품 재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해줘서 그 대대손손으로 알고 있는 비법과 비슷한 거를 걔도 모르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 사업은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정도의 고가의 금액을 받는 게. 근데 뭐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음료 레시피, 디저트 레시피를 AI와 함께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여서. 물론 얘가 만든 게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나옵니다. 해보셔야 돼요. 먹는 거니까. 대신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비율을 다 해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몇 개 줄여서 얘네만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없던 지식, 여기서 이런 맛을 내려면 뭘 넣어야 돼? 몰라요, 원래는. 뭐 어쩌다가 발견하게 돼요. 막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근데 얘는 알려줘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재료를 써보세요. 이런 제형을 써보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저는 꼭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AI 활용한 메뉴 개발 방법은 제가 나중에 뭐 세미나를 하든 콘텐츠를 올리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마케팅 전략, 뭐 손님 DM이나 댓글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매출 분석 등 AI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AI 교육자로 유명하신 앤드류 응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쓰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서로 일자리를 뺏고 빼앗기는 현실이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안타깝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이 이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살아남아야겠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예비 창업자분들 또는 카페를 운영 중이신 분들은 정말 오늘부터 AI 공부를 반드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진짜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창업 관련 주제로 제가 창업전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할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느낀 부분들만 공유를 한 거니까 보시다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신 분들은 5개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만 실천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선배 창업자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